안녕하십니까. 해빌리지 융합치유연구소 소장 김동문 목사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연구소에서 제3기 임상음악사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5% 대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민간 자격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을 받았었습니다. 벌써 2016년 한 6년이 되었는데요. 그 자격 번호는 2016-004797번으로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음악치료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를 해드리죠. 그 기관 이름은 해빌리지 융합치유연구소입니다. 해빌리지란 말은 해피와 빌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해빌리지, 즉 행복한 마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치유라는 말은 음악치료가 중심이 되지만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개물을 활용하는 점에서 융합치유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첫째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이겠죠. 네,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물론 이 연구소 안에서도 또 동네 아이들, 또 어르신들, 또 일반 주민들을 진행했지만은 또 저 같은 경우는 외부로 많이 다니면서 또 이렇게 음악치료 프로그램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임상음악사를 양성하는 이런 그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원하는 사람한테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또 음악치료 악기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죠. 또 이곳에서 동네 사람들과 또 음악 동료들과 함께 합주도 하고 또 합주를 하면서 수다도 떨고 합주와 수다가 들어간 테라피, 정말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하여튼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할 부분은 제 소개입니다. 이름은 김동문이고요. 직업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사고, 사회복지사하고 음악치료사입니다. 공부했던 순서대로 신학을 먼저 공부하고 또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고 음악치료 박사과정까지 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목사요, 또 사회복지사요, 또 음악치료사이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제가 이래봬도요 시니어 모델입니다. 시니어 모델 대회도 나갔었고요. 지금도 계속 시니어 모델 또 수업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제에 이런 심리치료에도 모델 워킹을 도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게 심리치료 효과가 아주 크더라고요. 또 한국강사협회 강사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는 저 역시도 활동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저를 한 3년 전에 저를 봤던 사람들 제가 놀랄 거예요. 아주 몸매도 아주 좋아지고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기분이 나이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또 이제 임상 경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센대를 다니면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폐쇄병동 정신과 환자들 대상으로 실습을 6개월간 했고 일산에는 암센터에서
소아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또 6개월을 실습을 했습니다. 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인턴 과정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서필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신과 환우들을 대상으로 여러 달 또 프로페셔널로 또 진행하고, 또 서울역 앞에 만나센 노숙인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건 제가 석사 과정을 할 때부터 한 6년간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고, 또 원래 또 제가 가야 되는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바람에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암스트롱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여러 개월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도 지역사회의 공무원들이나 지역 활동가들, 이런 민관 협의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웰리스 뮤직 테라피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제가 기획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공동체 뮤직 테라피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이제 임상음악사 자격증에 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임상음악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악치료사는 들어보셨지만 임상음악사 혹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임상음악사가 뭐냐면, 임상음악사는 일반적으로 음악치료사로서 법적 행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음악치료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자격증 낼 수 있는 명칭을 받는 걸 임상음악사고, 혹은 임상음악가, 음악상담가, 심리음악사 등등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미술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법에는, 국내 법에는 이제 민간의 치료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해요. 그래서 민간에서 발급되어지는 이런 자격증들에는 치료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상음악가다, 혹은 음악심리사다, 이런 미술심리사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다 음악치로 통용되고 있고, 외국에는 뮤직 테라피스트 아주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고, 건강보험,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호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에서는 음악치료사로 최고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이게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임상음악사는 우리가 말하는 음악치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임상음악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유급 강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재능으로 이렇게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봉사활동도 해야죠. 또 그렇지만 또 전문가로서,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로서 유급 강사로도 활동을 할 때 그만큼 우리의 프라이드도 올라가고 또 보람도 생길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하는 연구소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민간 자격 등록 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이름으로 유급 강사 활동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제 제자들은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취업을 잘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공부는 그만큼 하지 못했는데 정말 취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제가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아마 제 과정에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면 정말 석사, 박사 출신보다도 취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박사를 했다, 석사를 했다라고 해서 취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공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정말 역량을 갖추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취업도 잘 된다.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임상음악사 자격증반 과정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이론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실기 강의가 있겠는데, 이론 강의 방법은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사실 요즘 대면 강의는 거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비대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줌을 통해서 하고 또 그러다가 저도 제가 사회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해마다 보수 교육도 받아야 되고 등 강의를 들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딱 정해진 시간에 딱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딱 출결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켜놓고 딴짓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유튜브에다가 제가 강의 영상을 이제 올리면 수강생들은 내가 시간 날 때, 그 시간 날 때 영상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제가 영상 강의 안에 과제를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또 과제도 이제 캐치를 해서 그 다음 일주일 뒤에 또 과제를 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출석 체크도 되고 또 공부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딱 시간에 안 매이게 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수강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실기 강의 방법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실기 역시도 일단은 실기라고 해서 무조건 악기 연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음악 치료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치냐, 여기에도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기 강의라는 것은 음악 치료 기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실기에는 또 이제 음악 치료는 음악이 필요하니까,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기와 관련된 이론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또 여러분에게 제가 실기 과제를 드릴 거예요. 자, 기타를 갖고 이 노래를 연주해서 영상을 올려주세요. 피아노를 치건 뭐를 하건 내가 할 수 있는 악기를 갖고 이제 연주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음악 치료 현장에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기술들도 제가 가르쳐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또 집에서 아니면 친구들이 모여서 모의 세션을 한다거나 그런 영상을 저한테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것을 보고 이제 박수도 쳐줄 터이고 때로는 잔소리도 할 터이고, 그래서 음악 치료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버발로 하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것과 달리 이제 음악 치료는 실제적으로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은 상당히 이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 그래서 비대면이지만 음악 치료사는 말로 때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기로, 음악으로 말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되지만, 악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연주할 수 있는 요령과 이런 기술들을 갖춰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 치료에 있어서 실기를 빼놓으면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여러분의 실기 기술 역량을 좀 업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시험이 있는데요. 또 무슨 민간에서 자격을 시험을 봅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무시험으로 이렇게 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나중에 나 이래도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이야,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또 시험을 보면서 벌써 시험 얘기하니까 벌써 막 멘붕 걸려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시험을 보면서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험을 보기는 보는데 40문항을 볼 거예요. 40문항을 이제 보는데 오픈 테스트라는 거. 제가 40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은 책을 찾아보면서 답을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다음에 실기시험은 모의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이 대상자 클라이언트를 앞에 두고 있지 않지만 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동료가 됐건 누굴 됐건 그래 가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 모의적으로 이제 내가 지금 음악치료사이고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나의 클라이언트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션도 보통 보면 우리가 음악치료 현장에서 크게 세 가지 분야예요. 신체 활동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 다음에 정신, 특히 이제 노인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 인지 기능을 증진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 요즘 뭐 우울증 환자도 많고, 감정 조절, 충동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 저도 이런저런 장애가 있어요. 가만히 못 있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그것도 뭐 어떻게 막 따지고 들면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장애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실기 시험을 볼 때 그 과제는 모의 세션, 신체 분야, 또 정신 분야, 이런 심리 분야, 이런 세 가지 영역. 그러니까 모의 세션은 세 가지가 되겠죠. 네. 그런데요, 벌써 으악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진짜 현장에서 음악치료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자격을 말씀을 드리면 20살 이상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음악치료사 교육기관이 대부분 다 대학원에 세팅되어 있어요. 석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실 우리나라 모든 거의 대부분 다 대학 공부 또 혹은 뭐 그 이상 공부하고 했잖아요. 기본적인 소양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이거 청년들 직업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가상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20대 초반의 이 청년들이 음악치료를 하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근데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으로서 음악치료 전문가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그 대상이 되겠고, 다음에 중요한 거 악기 하나 이상 어느 정도 연주가 가능한 분들. 저는요, 제가 음악치료 공부하기 전에 클라리넷이나 뭐 색소폰이나 이런 거 조금은 했어요. 아주 아마추어적으로.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기타를 배워야 되고 피아노를 배워야 되더라고요.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석사 과정 들어가서 기타 배우고 피아노를 배웠어요.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제가 가까이 오면 제가 가까이서 가르쳐 드리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과정에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최소 하나 이상의 악기는 내가 기본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 일일이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악기를 하나씩 정도 하다 보면 악보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이제 조건이고, 다음에 이제 음악치료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기초 실력을 쌓기를 원하는 분, 음악치료 공부는 좀 빡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죠. 다음에 또 의학적인 공부도 해야 되죠. 다음에 심리학도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수강 과정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들어가면 아주 재미있게 석사 과정도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요. 수강 신청 방법은 제 전번이에요. 010-6669-0291 이 번호로 수강하길 원합니다. 혹은 수강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역시 문자로 유튜브 링크와 밴드 링크를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 안에 또 수강 신청서 양식도 이제 보내드리고 또 계좌번호도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 안 하냐고요? 아이, 무료로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정말이에요. 저는요, 배우는 거는요, 돈 주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 주고 배워서 남한테는 그냥 줄 수 있어요.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수료증 및 수강료 및 자격증 발급 안내 관련된 것인데 수강료는 50만 원. 총 15주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이고 매주 2시간 분량의 강의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강료는 1인당 50만 원이고 이제 또 자격증 발급받을 때 자격증 발급 비용을 10만 원이 아니고 이제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2명이 함께 신청하면 45만 원으로 해드리고요. 3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수강을 하면 40만 원에 해드립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수강료 납부는 제가 수강 신청 문자를 제게 수강 신청 문자를 주시면 수강 신청서와 계좌 번호를 보내드리는데요. 또 여기서 하나 또 편의를 봐드리면 뭐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강 신청하자마자 안 내도 돼요. 물론 먼저 주시면야 저야 땡큐죠. 자격시험 보기 전까지 뭐 나눠서 내도 괜찮아요. 저는 절대로 공짜는 안 할 거예요. 어쨌든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안 내셔도 괜찮고 자격시험 보기 전까지만 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자격증 발급 안내는 이제 모든 강의를 수강하고 또 모든 과제물을 제출한 자에 한해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본 연구소에서 발급하는 임상음악사 2급 자격증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일단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저는 뭐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시작할 거거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악치료학이라는 음악치료학 3판이에요. 3판. 이제 학지사에서 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음악치료학 3판이라는 책을 꼭 사시고, 다음에 이제 음악치료 전공자를 위한 임상훈련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고, 다음에는 이제 음악치료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만 각 책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 핸드북 이렇게 3가지 책은 기본적으로 사시면 좋다. 아니 한 10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머리 쥐나실까봐 일단 요 3권 정도만 구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또 책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 이제 개강은 언제 하느냐? 사실 제가 지난번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꾀가 생기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언제 하느냐고 하고 싶다고 또 이렇게 또 퇴근을 하시는 바람에 아이고 더 이상 미뤄서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뒤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좀 그런 게 좀 강해요. 한번 시작하면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끝까지 나가고 하는 이런 또 고집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요 땅 하면 이제 끝까지 가는데 9월 3일 개강을 하겠습니다. 9월 3일 개강한다는 말은 제가 영상을 제 1강 영상을 9월 3일 날 금요일 날 뭐 저녁 안으로는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매주 이제 일주일 단위로 뭐 물론 수요일 올릴 수도 있고 목요일 올릴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일주일에 강의 영상 2개씩을 50분짜리 강의 영상을 2개씩을 이제 꼭꼭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 나실 때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영상 시청 후에는 그 과제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뒤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금을 전폐하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영상을 잘 보고 또 쉽게 또 제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제가 과정을 요구를 하고 그럴 텐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영상 제가 유튜브 올리면 유튜브 영상의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적절한 상황을 봐서 제가 이 강의실을 이용해서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접 대면 강의를 난 듣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뭐 오실 수도 괜찮아요.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적당하게 이런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할 터이고 또 만약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다 제가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만약 지방에 있으면 내가 지방에 가서라도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차라도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특별히 저는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분들이 있는데요. 해외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이 음악치료 접근이 선교 현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뭐 중국도 가서 했었고 또 필리핀도 가서도 했었고 또 캄보디아에도 여러 해 또 하물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까지 가서 저 음악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번 과정에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진행을 할 터인데 하여튼 저는 이제 my way 제 방식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적어도 수강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야 그래도 내가 쓸데없는 짓은 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라차차